문장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처음엔 주제가 나와. 중간엔 뒷받침 문장이. 끝에는 다시 정리해주지.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려면 순서를 따라가야 해.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정직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해. 처음엔 주제, 가운데는 근거, 마지막 정리는 중심 생각. 맛돌돌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오늘 17번째 지문은 설명하는 글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대로 설명문의 구조를 따라가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앞에 파브르의 곤충기, 그 중에서도 붉은 병정개미를 관찰해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문가는 곤충기의 앞부분이고 지문 나는 뒷부분입니다. 이 글은 설명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찰 기록문에 가깝습니다. 작가는 개미를 관찰하면서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가졌고 직접 실험을 해서 생각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을 알게 하는 글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넬 노트 필기의 형식은 유지하되 구조를 사고 흐름 중심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관찰을 하고 의문이 생기고 그에 따라 가설을 만들고 실험하고 반대의 예를 찾아보고 판단을 하는 흐름입니다. 관찰을 바탕으로 한 탐구 기록문 또는 과학적 관찰 기록문으로 이해하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찰 기록문의 개요를 의식해 왼쪽의 기준을 문단이 아니라 사고 단계로 바꿉니다. 자연스럽게 문단도 사고 흐름에 따라 묶이게 됩니다. 우선 가지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지문 전체를 묶는 대표 키워드는 관찰과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1문단과 2문단을 하나로 묶습니다. 핵심 내용은 붉은 병정개미는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새끼를 기르지 못한다. 다른 개미의 번데기를 빼앗아 심부름꾼 개미로 삼는다. 관찰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문단부터 4, 5, 6 문단을 하나로 묶습니다. 핵심 내용은 붉은 병정개미는 집을 습격할 때 군대처럼 질서 있게 행군한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전투 태세를 갖추고 다시 행군한다. 반불개미의 굴 속으로 습격해 번데기를 빼앗아 나오려 하면서 전투가 벌어진다. 전투의 승자인 붉은 병정개미는 번데기를 입에 물고 돌아간다. 반복적으로 관찰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문단부터 8, 9, 10, 11, 12, 13 문단을 하나로 묶습니다. 핵심 내용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돌아올 때는 반드시 같은 길로 돌아온다. 더 안전하고 쉬운 길이 있어도 절대 바꾸지 않는다. 위험한 길에서도 동일한 경로를 고집한다. 왜 항상 같은 길일까? 관찰 중 생긴 의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문단입니다. 핵심 내용은 사람들은 개미가 냄새를 맡아 길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찰 결과 그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즉 통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탐구 활동으로 전환되는 문단입니다. 가문단은 관찰을 출발하고 행동 패턴을 기록하고 가설 설정 계기를 보여주고 탐구로 전환되는 지점까지 보여줍니다. 지문, 나는 관찰 기록의 뒷부분으로 가설 검증 단계입니다. 문단 15, 16, 17 문단이 하나로 묶입니다. 핵심 내용은 개미는 냄새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길을 찾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계획하고 이동 경로에 하얀 돌을 깔아두었다.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가설을 씁니다. 다음 18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은 길에 돌을 깔아두고 개미의 반응을 관찰했다. 흙을 쓸고 물을 뿌리고 박하잎을 놓았다. 신문지, 모래 등으로 길의 모습을 바꾸었다. 실험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가설을 세웁니다. 나머지 문단 19, 20, 21 문단의 핵심 문장은 냄새를 없애도 개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시력으로 길을 찾는다.
길을 기억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길의 모습이 달라졌을 때 가장 오래 방황한다. 냄새로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최종 판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관찰하고 실험하고 결론을 완성하는 흐름입니다. 관찰 내용을 축약해보면 이 글은 붉은 병정 개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을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개미가 냄새가 아니라 시력과 기억으로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관찰 기록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문과 관찰 기록문의 차이를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을 읽을 때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문단마다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즉, 설명문의 핵심은 내용 정리입니다. 반면에 관찰 기록문은 다릅니다. 관찰 기록문은 처음에는 몰랐던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관찰 기록문을 읽을 때는 무엇을 관찰했는지, 어디에서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어떻게 실험하거나 확인했는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즉, 관찰 기록문의 핵심은 사고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리 방법도 달라집니다. 설명문은 문단별 중심 문장을 찾는 정리가 잘 맞고 관찰 기록문은 관찰, 의문, 실험, 결론, 생각의 순서를 따라가는 정리가 더 잘 맞습니다. 오늘 지문은 겉보기에는 설명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찰 기록문에 가까운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를 줄이는 정리보다 생각이 움직인 과정을 따라가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17개의 지문을 통해 설명하는 글의 맛을 좀 보았나요? 쉬운 듯, 어려운 듯 글마다 개성이 있어 구조에 잘 맞지 않는 문단들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구조인식 독해가 반복될수록 더 명확하게 사고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정직한 독해, 꾸준한 반복은 맛돌돌 여러분의 전두엽을 더 강화시킬 겁니다. 다음 시간은 생각을 나타내는 글에서 만나겠습니다.